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산철 되게 좋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설하고 막 북돋아서 바람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다 인산철 전기차 타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니까 조금 화나더라고요. 안 탄다고? 네.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되나 그래? 안 타던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 뭐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니들이 불편해도 감수하라는 그런 의도, 그런 결과잖아 그게. 근데 꼭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끔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램사라고 방송 나오는데 아, 그렇죠. 내가 죄다 그램 쓰는데? 그램 쓰시죠. 네. 그럼 심지어 많이 쓰시죠. 아니 2024년 그램도 2대나 샀어 지금 16, 17 2대나 샀는데 새로 나오면 무조건 치마. 좋으니까 써보고 좋으니까 지금 우리 로보락 에코백스 네네. 다 쓰잖아. 그렇죠. 아니 본인이 써야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쵸?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래도 실천하고 그래야지.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렌트카 같은 거 장기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달이라든지 요새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앱에서 네. 한 달마다 차량을 바꿔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니 본인이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으면 일단 본인이 그걸 사서 쓰고 반드시 그런 의무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죠. 아하. 아, 그램 차이네. 모델 Y NFP를 타는 오너들이 네. 아니 그거 아닙니다라고 막 이해를 제기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오너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 본인이 쓰니까. 그렇죠. 본인은 뭐 필요해 그래서 쓰는 본인이 거니까. 좋아서 사서 해보니까 난 괜찮던데 왜 그러냐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지. 근데 막 바람 잡는 사람들은 NFP가 그렇게 좋으면 뭐 말도 못하게 좋다 뭐 이제 3원계는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걸 본인이 사서 써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실천도 하고 본인이 해보니까 그게 좋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참 뭐랄까 단순한 게 그런 것까지 평가 체크를 안 하려고 하거든. 그렇죠. 그렇게 욕하는 EV9 산다며 요즘 그러니까 저 유튜버나 그게- 기자들이. 그게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그 버피팅으로 막 한참 홍역을 알았잖아요. 네. 처음 그 시승회 때 네. 그거를 논란을 삼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EV9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걸 뭐 그 기자로서 뭐 영상 분량도 뽑고 뭐 그러려고 하는 모양이지. 좋아서 사는 거는 이해를 누가 뭐라 그래요. 결함이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토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모델 Y도 있고 모델 3도 있고 많잖아요. 네. 왜 안 사는 거야 도대체? 안 사더라고요. EV9을 왜 사? 결함차를? 그러니까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응하고 뭐 상대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또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사회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게 이율배반적이면서 이치 안 맞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서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되는데 네네. 온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해서 온라인에다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하면 북측동 다수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NFP는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NFP도 아니 싼 식당도 있어야지. 분식점도 있어야지. 그렇죠. 라면집도 있는 거고 왜 학식도 먹잖아요 우리. 그럼 김밥집도 있어야 되고 한식 뷔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10,000원 이하에 먹을 수 있는 밥집이 있어야지. 네네. 그리고 또 뭐 제대로 된 전문점 냉면 하나에 뭐 18,000원 2만원 하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찜닭집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음식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건 항상 상향 평준만 시킬 수는 없으니까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분식점에 가서 분식 맛있잖아. 네. 김밥, 떡볶이,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김말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거기에 정말 감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분식점이 전 세계 레스토랑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핀다 그러면 우리가 웃잖아. 저 사람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네.
지금 LFP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B급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급이 B급이라는 게 아니고 약간 대중적인 요리, 고급 요리가 아닌 거를 우리가 B급 요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런 요리들의 대명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돈가스 제육볶음 있잖아요. 아유, 제육은 진리지. 네, 근데 돈가스와 제육볶음이 그런 미슐랭을 받을 만한 고급 요리로 탈바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아주 뭐 그 돈가스라는 말 자체도 이제 포크 커틀릿인데. 그렇죠, 원래는. 네. 어쨌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게 대중적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서민들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굳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맛있잖아. 뭐 이런 의미로 그렇죠. 딱 규정하면 되는데 싸고 마치, 맛있게 먹으니까. 제육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제 생고기집은 다 망했다.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생고기 어떻게 할래? 어? 저 한우 농가들 이제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경고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게, 야, 그러면 NCM을 싼 걸 만들어 주든가라고 하는데, 지금 LFP 차량들을, 그러니까 LFP 배터리도 그렇지만, LFP 탑재 차량들을 일부 문제 삼는 건 뭐냐면요, 안 싸요. 실제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렇고, 한우를 먹고 싶어서,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한우를 싸게 공급하든가, 이게 말이 되나?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해요. 아니, 근데 냉동고기도 지금 비싸게 팔고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비싼 식재료를 먹고 싶은 건 누구나가 다 욕망이잖아요. 좋은 걸 갖고 싶지. 맛있으니까. 마치 인텔의 i7, 네. 지금 이제 울트라 7이지. 네네. 14세대. 울트라 7을 좀 싸게 만들어 주든가, 5는 그 밑에 사요. 그러면 돼. 그렇죠. 그냥 돈을 더 주고 그걸 사면 돼요. 돈이라는 건 정직한 거예요. 돈은 딱 지불한 만큼 그 만족도나 가치를 제공하도록 사회적인 약속이 돼 있어. 근데 인산철보다 더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이 3원계가 인산철보다 가치가 있는 건 엄청나게 더 멀리 가고 뭐 겨울철에 엄청나게 더 많이 가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겠으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어디서든 인산철보다 덜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덜 불편하다.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데, 맞아요. 불편을 감수하려면 돈을 아낄 수 있어. 하지만 그렇죠. 불편을 감수 안 하려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거예요. 발렛집 차를 왜 맡겨? 뭐 편하니까. 편하니까. 네. 근데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죠. 그거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돼야죠. 그렇지. 추운데, 눈 오는데, 비 오는데 고생해야 돼.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자본주의에서는요, 지불한 만큼, 지금 G80 이 세단 중에서는 G90 다음으로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소나타 타면서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어? 안 되죠. 안 되지. 아, 벌써 이 그립 느낌 자체가 다른데. 내가 왜 옆에 앉겠어? 편하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저렴한 차나 대중차는 운전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운전석이 제일 편하고. 왜냐면 그 운전석 위주로 최대한 편의성 있게 MVH든 뭐든지 다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놓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덜어내더라도 이런 차들은 후석, 그죠. 동반석 아주 편안하게 잘 여기까지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굳이 운전 안 해도, 그러면 이거는 얼마야? 6,800만 원서부터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5,800, 6,800. 그렇죠. 그지? 이게 3.5니까. 네. 그러니까 소나타 2배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더 주면 제조사에서 더 편하게 해준다고. 우리가 편하려면 돈을 더 내면 돼. 그러니까 3원계로 편안하게 전기차를 좀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안 받을 순 없지만 그렇죠. 덜 받고 탈 수 있는 배터리가 3원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을 아끼려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네. 손발이 고생 안 하려면 돈을 더 쓰면 되죠. 그렇지. 3원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도 충전이 아예 안 되는 현상은 없거든. 되긴 돼요. 되면서 되긴 점점 돼. 온도가 올라가요. 점점 돼요, 그러면서. 근데 LFP는 아예 뭐 영하 20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배터리 온도를 데우는데 히터에서 워낙 많은 전력을 쓰고, 그리고 그 온도 자체에서는 인산점 처리 환원 반응을 못해.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점점. 그러니까 전자를 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계속 히터로 때려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온도를 올린 다음에 리튬 이산철은 진짜 상온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상온도 리튬 이산철이 제 속도를 내려면 배터리가 24도, 25도까지는 올라가야 돼. 온도가. 그러니까 이런 불편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내가 손발이 좀 고생하고 신경 쓰이고 하는 거를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게 아닌 게 3원계 배터리 가격이 이제 한 2년 후 정도면 인산철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와요. 네. 거의. 그리고 2027년 정도면 역전을 합니다. 네. 역전을 해요. 3년 남았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27년 이후에는 리튬 인산철은 가격이 역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워뱅크나 ESS에는 3원계를 안 써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파워뱅크에는 3원계가 안 들어가. 보통은. 파워뱅크에는 많은 분들이 이 3원계라고 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도 쓰고, 그러니까 뭐 리튬 이산철 빼고 다 3원계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3원계예요. 네, 딴 것들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것들은 코발트 옥사이드라든지 네. 양극재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리튬 인산철로 해서 지금 파워뱅크, ESS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전기차에 그냥 조금 맞게 약간 성능적인 밀도 높여가지고 얻는 건데, 3원계는 원래부터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된 배터리예요. NCM은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된 거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은, LFP는 처음부터 그 전기차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3원계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리튬도 리튬 자체가 달라요. 네네네. 활성 반응이 더 높게 날 수 있도록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자제품을 비롯한 LFP는 탄산 리튬을 쓴다고요. 그리고 니켈을 활성 반응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리튬과 니켈이 이 분자 크기가 비슷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산소와 같이 결합하면서 활성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네네. 그래서 그 니켈, 물론 그 같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도 있지. 그 전자 결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규석 코팅을 한다든지 도전체를 뭐 CNT로 바꾼다든지 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법들이, 그 리튬 인산철에서 도전체하고 음극재 막 분리막 기술 높이는 기술들이 다 어디서 온 거야? 다 3원계에서 온 거지.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저렇게 하면 높일 수 있겠나 해가지고 막. 근데 이렇게 높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kg당 그 리튬 인산철을 뭐 220W까지 끌어올렸다고 치자. 네네. 그런데 문제는 리튬 인산철은 환경 제약이 크단 말이에요. 특히 저온에서의 사용성. 그러니까 이 220W까지 뭐 달성을 했네 어쩐데 하는 수치가 아주 베스트 컨디션이야. 그렇죠. 베스트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용폭이 굉장히 좁은 데이터란 말이지, 이게. 3원계는 그보다 훨씬 넓은데, 네. 인산철은 그거 밀도를 내려면 환경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뭔가 공법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요, 인산철의 장점이었던 가격이 점점 비싸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산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양극재의 광물 자체가 싼 거라서 더 이상 거기서 가격을 줄여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공법을 추가한다? 그럼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요소밖에 안 남은 거죠. 아니, 우리가 돼지 두루치기 하는데 왜 거기다 자연 송이버섯을 넣어? 그러니까. 꽃등심이나 아니면 안심구이에다 넣어야지. 이런 거야. 돼지 두루치기는, 제육은 값싸게. 그죠. 1인분에 9,000원, 만원. 여기에서 이렇게 딱 배부르게 흰쌀밥, 김 모락모락 나는 거, 아구아구 흡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양파랑 그 대파 조금 썰어 넣으면 되는 걸 그렇지.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친환경 무기농 뭐, 어휴,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야채값이 고기값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휴. 왜 그걸 제육을 왜 먹어?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가서 스테이크 썰어야지. 안심 찹스테이크를 먹겠다. 그러니까요. 어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진짜 이거 단순한 논리인데 이제 자동차 이 컨텐츠를 하면서 요즘처럼 당연한 말 하면서 욕먹고 당연한 말 하면서 칭찬 듣고 이런 경우가 없어. 그냥 당연한 말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그래 잘했어 하고 칭찬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막 비난하고 아주 혼란의 도가니탕이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파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 심각하네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그 기후위기를 통해서 모빌리티 개혁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고, 제로 에미션이라는 말이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한파가 왔었는데, 그 이전에 테슬라 안 팔린 것도 아니고, 미국의 전기차들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충전 인프라가 더 안 좋았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사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상황이었으니까.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간혹 가다가 중간에 차가 섰다. 네네.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었고 그런 기사들이 몇 개 있기는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충전소에서 차들이 퍼져가지고 이런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 번도 없었죠. 사실 테슬라가 모델 S를 출시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 10년 조금 더 됐지. 넘었어요. 12년 됐지, 12년. 네.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대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모델 3가 나온 시점부터 쳐도 지금 17, 18, 19. 아이, 또 그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몰라서 네. 겨울철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처럼도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몰랐을 네. 테고 충전 인프라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단 안 좋았죠. 말이에요. 슈퍼차저도 구식이었고. 슈퍼차저에 저렇게 막 무덤돼가지고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차가 다 이산철이냐? 아니지. 이산철이 하나 슈퍼차저를 30분 40분만 물고 있어야 되는데 3-4시간 물고 있어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되는 NCM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그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발목지뢰예요. 발목지뢰가 왜 무섭냐면 발목 상한 전우를 멀쩡한 전우 둘이서 양쪽에서 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의 전투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 외에 예전에 영화 중에 그 김범수가 연기한 그거 있어요. 그 짝패였나? 거기서 손목부터 잘라요. 다리부터 잘라요. 아, 다리부터 자르는 거 너무 소각하지 않아? 근데 손보다 이 발목을 자르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면 손은 없어봐야 걸어다닐 수 있는데 발목을 자르면 손발이 다 거시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범석 대사 생각나. 왜 그래야 오늘 두탕 부탁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포터 EV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충전소를 물고 있는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LFP 차들은 다 포터 EV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이런다. 포터 EV는 3원계인데요. 그러면서 또 3원계지만 포터 3원계인데 EV. 충전 기능을 넣기 위한 충전 모듈들 이런 것들도 비싸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 차들은 그런 것들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포터는 20년 넘은 차체에다가 그냥 배터리랑 모터만 껴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전기차로서 설계된 게 아니죠. 그건 진짜 진작에 없어져야 돼. 완전히 사골 중에 사골. 구멍 났어 이미 뼈에. 근데 BYD의 T4K T4K? 네. 그게 포토 EV 못지않고 타보면 오히려 좋은 점도 많다. 아니 최근에 나온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그게 안 좋으면 이상하지. 그 신형인데 T4K랑 포터의 그 차의 설계 연도는요 20년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럼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심지어 T4K가 이 정도밖에 압도를 못한다는 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압도도 압도를 못해요 사실은. 비슷하더구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둥아리 없는 캐포워드 방식의 그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런 거 맞아. 만들면 안 돼.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가장 분들이 진짜 난 대단한 게 자신의 몸 상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그거 도로에서. 그쵸 사실. 그러니까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거 까딱 잘못해가지고 졸음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호위반 차량에 받치기만 해도 자기 몸 아작나는 건데 그러니까 몇 푼 아끼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만 있으면 수입차에다가 안전한 거 하고 그래서 하지. 근데 왜 그러냐고. 왜 그게 다 먹고 살리려고 그 자식들 입에다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아버지들이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그래서 사실은 현대가 그래서 많이 욕을 먹어왔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더라도 자신들이 선도적인 입지에 있었으면 그런 걸 더 이상 내지 말고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진작에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앞으로 현대 기아가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워낙에 돈만 추구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해왔다고. 이제 와서 조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의 그 모습을 90년대에 뚫고 왔단 말이에요.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 한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20년 뒤졌단 말이냐?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어디에는 대한민국 비슷한 만큼 막 발전한 도시도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대한민국 70년대 같이 정말 낙후한 곳도 있다고. 70년대가 뭐예요? 저는 정말 대단한 곳도 봤어요. 그러면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평균을 내보면 중국은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올려오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걸 중국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라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면 대한민국도 예전에 생각 안 나냐? 아니 20년 전에 알지 우리도 아는데 우린 20년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10년 20년 지나온 다음에 얘기하라고. 아니 그것도 지나오지 않고서 왜 벌써부터 설레발을 쳐.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저만 해도 그래요.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되게 힘들었어.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20년 전에 지금 그 모습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와가지고 너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러면 돼? 20년 전에 와서 얘기했어야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20년이 지났어. 그럼 20년이 지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제는 고생 끝나셨네요. 왜냐면 이런 거야. 20년 동안에 이 사람의 행적을 알기 때문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20년 동안 쌓여진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차에서. 그렇지. 데이터가 지금 한국 적어도 우리 뭐 현대 기아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산업군은 20년이 뭐예요? 50년이 넘는 동안에 자동차에 대한 온갖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이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연기관 시절에 독일차를 못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의 축적 기간은 100년이 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애들을 자꾸 뭐 5, 6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있는 차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아니 데이터가 쌓인 게 없는데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하는 짓은 이런 짓이야. 은행에 갔어. 1억 원을 딱 내놓고 내가 10년 후에 100억 연치할 거야. 그러니까 나 VVVIP 카드 줘. 이 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 와닿네요. 10년 후 뵙겠습니다. 그쵸. 지금은 창고로 가십시오. 이런다고. 아니 VVVIP 제접을 받으려면 100억을 갖고 그죠. 내가 이거 맡길게. 나 아유. 대접해줘. 그러면 지점장이 와서 인사하지. 지점장이 무릎 꿇어요, 그러면. 아니 요즘은 100억까지 무릎을 안 꿇고. 그런가? 인사하러 와. 그죠. 아유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은 20년 전에 이미 다 겪고 뚫고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제는 VIP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그렇죠. 전기차 시대에 와서. 네. 그러니까 지점장이 내려와. 근데 중국은 10년 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자동차가 지금 벌써부터 막 무서워하라 뭐하라 하는 거는 10년 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내놔라. 진짜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해라. 진짜로 그 댓글을 쓰신 중국분이 계세요. 그래? 진짜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10년 뒤에 무서워. 현재 좌표에 맞게 사람은 현재 주제에 맞게 살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원래 사람은 그 개구리가 올챙이장을 왜 기억 못하냐면 기억력이 없어. 기억력이 그만큼 좋지가 않아.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찌질하게 살았어도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좋은 세월이 오잖아요?
그럼 안 나 생각이. 그게 정상이야. 어려운 시절을 뭐하러 생각해? 현재를 잘 즐기고 잘 유지를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을 바꿔야지. 풍경이 자기 서 있는 곳으로 막 바다가 보고 싶으니까 바다가 나한테 와라. 지금 중국은 이런 거라고. 그렇죠. 지가 바닷가로 가야지. 그러니까 좀 이상해 사람들이 보기. 아니 왜 영광부터 얻으려 그래? 성공부터 한 다음에 영광을 얻어야지. 칼벤츠가 자동차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시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벤츠가 소심했거든. 천재였지만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타입3 세 번째 개선 모델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안 나와. 히키코모리. 막 그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너무 맘 상해가지고 참.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동차를 대중 앞에 보여지기를 정말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타 벤츠가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양반 또 시작했다. 저 양반 또 아싸기질 나온다. 아유 남편이라고 있는 거 그냥. 아우 지겨워. 왜냐면 이제 베르타 벤츠는 베르타 링거 처녀 시절에 좋은 집안에서 그래도 잘 자라난 부유한 집 딸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쓱 문 열어보고 새벽 한 5시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들 둘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그래서 타입3 세 번째 개선차를 타고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으로 그냥 간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막 시냇물로 냉각수 넣고 그 역사를 썼죠. 약국에서 벤젠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약국이 형님 그거 아세요? 그 약국이 저거래요. 뭐 세계 최초의 주유소. 맞아. 그 김대로랑 같이 가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 명패 써 있어. 맞아요, 써있더라고요. 전 사진으로만 봤어요. 약국 그때는 이제 주유소가 있을 수가 없었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휘발유는 이게 증발을 하기 때문에 나프타, 휘발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얼룩 지우는 빨래 네. 세제용으로 썼다고. 그리고 이게 보관이 안 되니까 상온에서 보관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도착해서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딱 치니까 벤츠가 처음에는 전보 받고서 이름이 예편대 가고서는 근데 갔다고?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차가 막 요란한 거기 소음기도 없었으니까 막 빠라라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소음기나 뭐 이런 게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머플러도 안 달고 하니까. 물론 배기량이 작긴 한데 그래도 소리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통에 근데 이제 그걸 지나다니면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프랑스 또 사업가들이 또 프랑스에 소개하고 또 영국에 소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 한 20-30년 정도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렇죠. 내연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헨리 포드지. 헨리 포드가 1907년에 포드 T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1911년인가요? 포디즘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해서 단품종 대량 생산. 우리 고객들은 검은색만 원한다. 뭐냐면 검은색이 도료가 제일 싸고 제일 빨리 말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당시에 자동차 가격을 막 3분의 1, 나중에는 막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끝내줬죠. 그리고 포드에서 또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줬어. 주말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 쓰냐? 네,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소비를 하지. 포드티가 뭘 가져왔냐? 포드티가 일단 건축혁명을 가져왔어. 도시계획이 달라질 거야. 그러네요. 차가 도시계획이 그전에는 마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마차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정도 행동 반경만 구성이 됐는데 이제 차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넓어진 거예요. 도시 계획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커졌겠네. 유통이 바뀌네? 그러네요. 상점, 마트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저, 위락시설에 대한 오락도 바뀌는 거야. 이제는 먼 거리로 가서 소풍을 즐기고 캠핑을 즐기는 게 당연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가져다준 혜택이 뭐냐? 금융, 리스, 자동차 금융이. 파이낸스. 야, 그러니까 경제 흐름 자체, 미국의 경제를 다 바꿔놓은 거야.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가 다 바뀐 거지. 이런 흐름으로 자동차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건데. 고작 이제 한 몇 년 됐죠, 중국 차가?
아이, 뭐 중국차도 중국차지만 전기차가 이제 2012년에 본격적으로 모델 S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때가 전기차의 원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모델 S는 관심만 받았지 산업 전체가 움직이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산업 전체가 들썩인 건 2017년이에요. 모델 3죠. 모델 3가 나오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뒤처지게 생겼구나 해서 제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 환경 신경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제로 에미션, 탄소 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증기기관을 몰아내고 자동차가 자리를 잡는데 한 30년 정도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야 돼요. 고난의 세월 진짜. 그래서 137년 정도가 지났어, 지금. 그렇죠. 1886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이 꽃을 피고 있는데, 이 내연기관에서 다시 전기차로 넘어갈 때 진통이 없겠냐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행의 담론보듯이 전환이 되게 되냐 말이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편견을 깨야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 되고, 산업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의 그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밸류체인을 다 바꿔야 되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실직이라든지 또 생활 양식의 변화라든지 또 유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변화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다 안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진통이 심하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걸 그냥 구동계만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마차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갔던 거에 준하는 변혁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때 정말 진통 중에 하나가 이거 아실 겁니다. 적기조례라는 게. 적기조례가 뭐냐면요. 마차는 그 전까지 귀족들이나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따다다다다닥 거리는 소리도 크고 천박한 말도 안 달린 애가 막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지. 귀족들이. 그러니까 야, 저도 마차보다 빨리 가네? 야, 마차보다 못 가게 저 차가 마차 있는 데 갈 때는 앞에 빨간 길을 든 기수가 먼저 선행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요. 그럼 사람이 빨간 길을 들고 기수가 걸어가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얘는 시속 몇십을 낼 수 있는 애인데 그 시절에도 시속 4, 5km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법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마차보다 빠를 수 없게. 이런 거를 내연차가 헤쳐나왔어요. 전기차도 똑같아요. 이런 편견들을 헤쳐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 불난다, 전기차 사면은 뭐 땅을 치고 후회한다. 네. 네. 하이브리드 또 고개를 쳐들어. 하이브리드는 지금 일본 토요타가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이에요. 정말 네. 필사적이야. 하이브리드가 한동안 EV에서 카운트가 된 것도 토요타가 진짜 노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무슨 EV야? PHEV는 사실 EV가 아닌데. 아니 PHEV도 EV가 아닌데 일반 하이브리드는 EV로 한동안 카운트가 됐었다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쉽게 전기차로 그냥 사람들이 성큼성큼 아무런 이의 없이 저항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이미 그랬다니까. 증기기관 처음 나올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나타냈고. 그래서 오직하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의 힘을 만들려고 마력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증기기관이 이렇게 힘이 강하고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말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라고 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 그러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고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이제 철도가 놓입니다. 철도가 놓이는데 철도가 놓이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12시 이거였는데 이제 철도가 다녀서 증기기관 열차가 다니니까 그렇죠. 시간이 마을 단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 표준시라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렇지. 안 그러면 이게 열차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열차를 못 타. 열차를 왜냐면 쟤네 마을 시간하고 우리 마을 시간이 다르거든. 쟤네 12시랑 우리 12시가 다르거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열차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시를 만들었는데, 야, 이렇게 하자 했더니 마을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도시마다. 야, 우리 마을에 아직 해가 중천에 안 떴는데 누구 마음대로 12시야? 그리고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한 1, 2년 동안. 난리가 난 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냥 그 열차 운영 회사가 에이 모르겠다 우리 맘대로 하자 그냥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이거 탈려면
억울한 놈들 할수 지들이 없어. 시간을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해프닝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차가 나오면서 또 요번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도 정말 많은 이런 오해와 또 편견과 이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국산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PV5 같은 차를 막 만들어서 주면 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이즈 어떡할 거야? 전기차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나오는데. 네, 그리고 사서 써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ID 버즈지 어떡할 거야? 아 그거 큰일 났어요. ID 버즈는 유럽 올해의 차도 줬다고. 왜냐면 벤 형태의 전기차가 글로벌 제조사에서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최초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긴 더군다나 하죠. 폭스바겐에서 그 미니밴, 미니버스를 추억하고 네. 전통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만들어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콕콕 박히면서 이뻐했겠어.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의 그런 과거의 어떤 히피 문화의 그런 노스텔지어적인 향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이 재탕을 한번 해보겠다. 재탕 3탕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포니쿠페에서 엠비전 74 나오니까 다 네.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컨셉만 헤리티지만 있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아이디버즈 어떡할 거지 진짜. 자, 앞에 생각해봐요. MEB 플랫폼에 꿀뚝 올라온 모터하고 인버터하고 앞에 다 잡아먹어. 응. 이 대시보드는 그냥 운전하는 용도 외에는 뭐 다 낭비되는 공간이야. 그쵸. 이걸 어떻게 활용도 못해. 시트는 앞뒤로만 움직이지 뭐 더 이상 개조도 안 돼. 그냥 우리가 스타리아 똑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출시됐던 그런 형태의 펜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냥 프론트 마스크와 전체적인 디자인 형상이 옛날에 그 히피 문화를 대표하던 그 아이콘의 그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차를 사다가 내가 캠핑카를 만들었어. 그럼 그거 주구장창 캠핑카로 구조 변경 받아가지고 써야 돼. 그렇죠. 또 바꾸려면 또 돈 들고 또 돈 들고 또 돈 들고. 그리고 개조함으로써 생기는 그 외의 부작용들. 그렇죠. 뭐 차체 강성 약화라든지 그리고 또 구조 변경 신고라든지 얼마나 힘드냐고.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근데 PV5 봐요. 배터리에다 거의 다 빌트인 시켜버렸어요. 공간은 뭐 캐빈이 얹어지는 공간이 다 확장이야. 와. 대시보드는 책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스티리오형 휠은 위로 올라가서 조명이 된대. 페레브 스카이트 이거는 진짜 유리에 발라져 있다는 걸 볼 수도 없을 만큼 얇게 발라져 있던데 전력 효율은 실리콘 솔라 전지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넓게 꼼꼼히 바를 수 있으니까 결과적인 전력 효율은 더 좋을 거란 말이야. 값도 안 비싸 이게. 많은 분들이 3세대 들어가 있으면 엄청 비쌀 거라 그러지만 이거 롤토롤 방식이라든지 프린트 방식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 체계만 갖추면 실리콘 솔라 전지 대비 반값도 안 들어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요 결국은 기초과학기술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얹어지는 거라서 공학에서는 결국 나중에 싸움이 되는 건 뭐냐면 제조 프로세스의 공정기술력 싸움이 돼요. 그렇지. 공정기술력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불량률도 적어진다는 소리고 그렇지. 수율이 좋아지고 그러면 가격도 싸진다는 소리고 시간당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이건 미친 기술인 게 이거 뼈대만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전고 전장을 마음대로 확장을 하는데 이 뼈대가 탁탁탁 만들어지면서 제작되면서 공학적으로 충돌했을 때 탑승자와 수화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테스트가 다 고려된 거야. 이미 시뮬레이션이 되고 테스트가 다 된 거죠. 우리가 차를 개조했을 때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캠핑카로 만들게 되면 GFRP 같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차체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거 충돌되면 답 없다고. 검증도 안 되거니와 없어. 만들 당시에도 그런 게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테스트도 안 해. 네,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이죠.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편의성을 위해서 안전성을 좀 희생한. 그래서 유럽에는 캠핑카 문화라든지 미국에 정통적으로 캠핑카 트레일러를 잘 생산하는 모노코크 방식으로 이런 업체들 제대로 된 거 구입하시려면 기본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부터 시작이야. 옵션 넣으면 20만 불 그냥 또 넣어. 그러면 이건 부자들의 리그는 거지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한다고. 그런데 이걸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차들을 착착착착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제조사들이 1000대 만드는데도 10만 대 20만 대 만드는 거 그 대량 생산하는 그 비용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아주 싸게 팔 수 있다고.
근데 1000대, 2000대 만들어서 소량 공급하는 것들, 그래서 캠핑카가 지금 소량 제작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니까 막 억을 주어야지만 그걸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거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고 나면 막 닭살난다고.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 캠핑카 안에다가 막 나무로 싱크대 들어가는 그 합판으로 막 꽁꽁 치고 그러면 말이 돼, 이게? 움직이는 이동수단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조잡한 걸 쓴단 말이지. 근데 제조사가 이걸 해준대. 그리고 또 이지 스왑. 이것도 미친 게.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듈을 각각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붙여가지고 마그네틱으로 딱 살짝 고정을 시킨 로켓까지 딱 다음에 돼요. 기어 방식의 체결 장치로 네. 풀었다가 잠궜다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아니 그러면 상용차하고 픽업하고 다 세금 체계가 다른데.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전기차 세금 체계가 이제 개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 승합차 아니면 뭐 대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로 몇 개 나뉘어서 단순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승용하고 픽업하고 이게 다 세부적으로 달라서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이 미래 전기차의 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각처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짜리 전기차도 1년에 12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문제가 좀 있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연차,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전기차를 타는 오너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연차 입장에서. 내연차 그렇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법은 한쪽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 이루어져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제도 개선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만 맡겨두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그런 것들은 아마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지 수업을 하게 되면 번호판 바뀌는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하거나 트레일러를 탈 때 보조 번호판을 신청해서 받을 수 네네네. 있어요. 그거 붙이면 돼요. 네. 아니, 문제 그리고 없어요. 네. 이게 새로운 체계를 정할 때 정부 부처에서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정부 부처의 공무원분들은 레퍼런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레퍼런스가 없는 건 정말 극혐하는데 그분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이지 사업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없는데 레퍼런스를 주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을 때는 먼저 네. 내는 놈이 이길 그렇지.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야 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고 기준을 만들기 저렇게 하면 사람. 그냥 통일해야 되겠는데? 네. 뭐 그냥 하나의 섹션화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자동차는 뭐 화물이든 승용이든 상용이면은 얼마 해서 일괄 적용해야 되겠는데 해서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뭐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를 보고 뭐 현대가 하는 대로 다 한다, 현토부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거꾸로 생각하면 현토부가 아니고요, 현대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먼저 그걸 내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국산차가 지금 거의 88%의 점유율이. 네. 그러면 자동차 컨텐츠를 공정히 다루면 국산차 얘기가 88% 컨텐츠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게 공정한 거지? 네. 왜 수입차만 더 많이 하고 왜 특정 브랜드만 더 많이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아니 뭐 여러분 뭐 벤츠, BMW 좋다 하고 뭐 최고의 뭐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봐야 그거 3만 대 4만 대도 못 팝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다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80% 이상 90% 가까운 국민이 선택을 하면 그걸 운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법이 재편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뭐 당연하죠. 근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10명인데 한 명 의견이 달라. 10명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네네. 9명이 제주도를 가고 싶어하고 한 사람이 설악산을 가고 싶어해. 네. 근데 반드시 같이 가야 돼. 어.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9명이 생각을 바꿔야 돼. 9명 때문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일단 9명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겠죠. 각자 가면 좋은데 그런 옵션이 없다 그러면 그럼 한 사람이 결국은 타협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 뭐 그래. 아니면 조건을 걸든가. 이번에는 가지만 다음번에는 그걸로 가자. 설상 가자. 그러니까 다수라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수의 폭력에 의해 소수가 피해를 받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건 피해가 일반적인 아니잖아요. 제도를 시행하고 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다수 보편타당적인 어떤 원칙을 세울 때는
다수가 거기에 수긍할 수 있고 불편해하지 않는 쪽으로 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국산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아니, 국산차가 지금 타시는 분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90% 가까이 85%가 넘어요. 더 늘어났어요, 2023년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 얘기를 안 하는 건 애써 외면하는 거지. 그렇죠. 앞집에 철수 아빠, 뒷집에 영희 엄마, 그 다음에 건너편에 영철이 할아버지도 다 국산차를 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에서 혹은 뭐 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중국차 얘기도 우리 많이 하고 독일차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독일차가 잘할 때 독일차 잘한다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독일 전기차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억 가지고 와서 내가 10년 후에 100억 예측할 거니까 알아서 겨라 하니까, 아유, 그거는 좀. 10년 후에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얘기해. 지금 벌써부터 그러지 말고. 알아듣기가 정말 쉬운 말이고, 그 다음에 ID 버즈 얘기 잠깐 했는데,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여기다가 이지스와 배터리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빌트인해서 공간적인 엄청난 이점을 또 가지고 오고, 또 타일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확장 장치를 통해 편의 장치를 다 갖다 붙이고, 페레브스카이트 같은 양산화도 안 된 최첨단의 태양 전지를 통해서 효율도 높이고, 이런데 가격이 ID 버즈의 반값으로 나온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내년 8월, 9월 이쯤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 한 6개월 남았어요. 네. 그러면 눈앞에 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D 버즈는 얼마 전에 캠핑카 낸다고 했다가 10년 내에는 낼 생각 없다고 취소를 했다고. 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안 된다라고 벌써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연료가 전기를 잘 일으켜가지고 효율 좋게 주행을 하느냐. 전기기관 시대에 생각했던 고민이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바뀌었듯이, 어떤 사료를 먹어야 24시간 잘 달릴까, 마차를 태우던 그 고민이 전기기관에 와서 바뀌었듯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했던 고민이 전기차에서 또 바뀐단 말이에요. 전기차에서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의 혁명이 뭔지를 이제 이 CES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완벽하게 공조와 습도와 조도까지도 조절이 되면서 편안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인해서 제2의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을 때,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도로는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에서 내가 자동차 세금을 내고 그 공공재 도로 위에 있는 한, 그 공공재 도로 위에 있는 이 2평 남짓한 이 공간은 내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도로의 공간의 스페이스를 내가 나만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든 바닷가도 될 수 있고, 산도 될 수 있고, 도심도 될 수 있고, 한적한 시골도 될 수 있어. 이걸 자동차가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2평 남짓한 전용 최첨단 기술과 커넥티비티가 갖춰진 이런 전용 오피스텔을 갖고 싶지 않아?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다행스러운 게 대한민국에서 공공 화장실이 제일 시설 좋고 제일 잘 갖춰져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왜 거부하냔 말이지. 왜 이거를 허황된 생각이라 그러고 왜 말도 안 된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만약에 와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그런 자동차를 통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거 그래봐야 어차피 컨셉 아니냐,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자, 여러분, 그 EGMP가 등장하면서 현대 국산차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컨셉카를 내고요, 한 2-3년 안에 그거랑 거의 90% 이상 똑같은 녀석을 내놔요. 실제 차로, 양산차로, 그것도 싼 가격에. 그래서 사실 거기에 더 요번에 그 PV1 그리고 PBV가 공개되면서 오픈된 영상들 있잖아요. 현대 월드와이드에 오픈된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그 파츠의 연결이나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소리는 뭐냐면 양산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네. 더 이상 컨셉의 영역에서 머무는 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벤츠, BMW는,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렉서스도 그렇고요, 그냥 자동차 모형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실내 구석에 놓고 그것만 보여줬다고. 그렇죠. 그게 다야. 네. 그리고 주행하는 그래픽 이미지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자동차로 뭔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뭐 또 키워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미래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제조사야라고 제시를 했다면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 기아 그룹이 선보인 걸 보면 자동차가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잘 보면 이게 자동차 소개하는 것 같죠? 아니야. 자동차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떻게 융화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예를 선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차가 이렇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 이게 그 영상 전체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서포터하는 서포터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포터를 하려면 PV5, PV1, PV7과 같은 이런 형태의 MPV가 나와서 이렇게 적혈구,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생활이 곧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방향을 제시한 거지. 이게 말하자면 혁신이 이런 거야. 혁신은 무조건 새로운 걸 주창한다고 혁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또 정권, 권력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 법이 바뀌어. 생활 양식이 바뀌어. 문화가 바뀌어. 이게 혁신이야. 이게 혁명인 거야.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야지 혁신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드디어 제가 그 PBV를 발표를 하면서 왜 높게 평가를 했느냐, 왜 이런 형태를 정말 미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에게 또 현대자동차그룹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박수를 주느냐.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감을 명확하게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리포드가 모델 T를 엄청나게 컨베이어 벨트로 쏟아내서 사람들의 주거혁명, 유통과 관련된, 그리고 또 경제 흐름과 관련된 그런 흐름의 혁명, 심지어는 금융까지 바꿔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파이낸스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여가 생활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러한 생활을 바꿔놓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포디즘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지. 가장 위대한 혁명. 헨리포드가 없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기아그룹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헨리포드의 포디즘, 그 시작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똑같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람의 생활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흔들어 놓고, 제조자가 그 힘이 왜 있느냐, 왜 제조사가 선구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냐, 뭐냐면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차를 만들어주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네요. 이걸 자급자족을 어떻게 할 거야? 아반떼 자급자족해서 한 5억 줄게 자급자족 네가 해서 만들어봐. 못 만들어. 못하죠. 못 만들어. 그 2천만 원짜리 차도 개인이 모든 부품을 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면 5억도 택없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제조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 기업들은 그걸 해낸다고. 그런데 그 제조사가 가장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통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제조사의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소구점이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이합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뻘짓을 하고 그렇게 참 관종짓을 해도 우리가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고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현대식 전기차의 어떤 스탠다드를 제시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현대기아도 방향을 잡은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수 언론들이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현대기아 그룹이라고 보는 이유도 뭐 미국에서 2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도,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 모빌리티에서 어떤 식으로 테슬라와 경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흐름을 분석을 해보니 가장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맞는 변화를 추구할 기업으로 테슬라와 현대기아 두 그룹을 꼽는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편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또 편견이 없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가 미국 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네. 과거의 영광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순간순간의 현상을 분석하니까 우리나라만 전기차 망한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앞으로 대세다 이렇게 뻘쭘하지 우리나라 언론들만. 이미 블룸버그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힘있는 그 분석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전기차의 흐름이나 전기차의 방향성에 요만큼의 의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분석들을 보면 매년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 내연차는 20% 이하로 완전히 감소할 것이다. 이미 전기차, 내연차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이 꺾여서 계속 수요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변화로 인한 현상 때문에 자기 이권을 빼앗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 있죠. 그룹들이. 그리고 또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논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끌기가 좋거든. 그렇죠, 사실. 그리고 LFP 같은 진영,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분노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정말 미래가 탄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시간이 증명해준다 그러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근데 NFP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그때 가서 보자, 두고 보자, 막 이런 워딩 쓰고. 두고 보자 하면은 항상 악당이잖아. 두고 보자. 졌잖아. 졌으니까 두고 보자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워딩을 쓰는 자체가 이미 시장의 주류가 아닌데, 어떻게든 주류로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인 겁니다. 왜 감정이 상해? 무시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지. 네, 무시를 당하는. 근데 왜 무시를 해? 그 미래 방향성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성공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전체 100을 놓고 보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란 말이지. 야, 뭐 명문대 나와도 밥 못 먹고 어렵게 살더라. 100명을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고. 100명을 기준으로는 한 명도 안 되죠. 이걸 봐야 되는데, 가장 유리한 부분과 가장 불리한 점을 접점으로 이렇게 빼놓고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튬 이산철의 제일 좋은 부분만 빼다가 3원계의 가장 안 좋은 점만 붙여가지고, 이러니까 리튬 이산철 승!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식점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분식점이 미래가 아니에요. 네? 짜장면 파는 중국집이 막 어느 동네나 다 있지. 그렇죠. 그렇다고 요식업이 뭐 중국집 짜장면집이 다 점령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뭐 한식집이나 스테이크집이나 아니면 뭐 일식집은 다 이제 망한 거야? 그런 논리를 피고 있다고 지금.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리튬 이산철이 많이 팔리면은 3원계는 쫓겨날 거래. 뭐지? 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육볶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열. 이제 생고깃집, 막 꽃등심집은 다 망하는 거지. 제육볶음 때문에. 제육볶음이 맛은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리고 염분이 많이 들어서 건강에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오늘 제육 먹을 건지, 아니면 비싼 꼬리곰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뭐 저 꽃등심 구울 건지, 각자가 이제 형편에 맞게 자꾸 꽃등심 가격, 안심 가격 왜 비싸게 하지 말고 싸게 공급해 주던가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3원계는 싸신다고 하잖아요. 언제? 2026년도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내려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걸.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리튬 이산철 막 노래를 불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리튬 이산철 생산한다고 하면, 그럼 3원계 다 집어치우고 하냐. 풀무원에서 메뉴 하나를 늘렸어. 그럼 기존에 생산했던 건 다 없애나? 아니죠. 그냥 메뉴만 하나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뭐 신라면이 아니라 뭐 산라면이 나왔어. 잔라면이 나왔어. 그러면 신라면, 진라면 없어지나? 아니죠. 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라. 누가 이렇게 극단적인 스니커 심어주냐. 자꾸 LFP가 대세가 되면 3원계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코발트 옥사이드 디지털 제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건 양극재가 완전히 다르다고. 3원계가 나와서 지금 거의 다 3원계 시설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소니가 왜 리튬이온 사업을 포기했냐면 소니의 리튬이온 사업이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의 소형 기기에 들어가는 이 셀을 생산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돈이 안 돼요. 아니 수량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용량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런가요? 그거 그거 5,000개 만들어야 전기차 하나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개 만들어봤자 전기차 100대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가 해보니까 앞으로는 답이 없거든. 네, 안 되지.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렇다고 3원계는 해보려고 보니까 3원계가 양극재하고 리튬하고 제조 공정이 다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킹도 달라. 그러니까 복잡하고 분리막 기술도 좋아야 되고. 아 이거 주소 코팅도 이제 해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CNT 도전체도 해야 돼?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늦었다. 그냥 중국에 팔자. 해서 판 거야 그거를. 그렇죠. 그게 뭐 CATL로 흘러가가지고 CATL이 그 소니의 리튬이온 사업부가 들어와서 3원계 걔들은 3원계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아니 좀 역사를 알고 흐름을 알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CATL이 그 소니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갔다고 치자. 걔네들이 또 리튬이온 선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3원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갔는데 왜 LG 에너솔루션의 인재들을 왜 빼가? 그러니까 3원계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CATL이 2011년에 설립이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BYD도 그 셀 사니오하고 소니의 셀 납품하던데요. 맞아요. 탄산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으로 해서 셀 납품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국영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고 또 리튬 이산철에 눈을 돌리고 리튬 이산철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블레이드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엄청난 배터리 같은데 블레이드 배터리의 핵심은 셀2팩일 때 셀을 많이 때려 넣는 기술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원통형이나 각형을 만들 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이렇게 말아요. 말아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각형도 똑같아요. 각형은 넓게 마는 거고, 그렇지. 원통형은 그냥 동글게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우치 타입이 그런 애들보다 유리한 게 말려 있거나 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파우치는 그냥 쌓잖아요. 스태킹이잖아요. 이러니까 전자이동성도 보장되고 내부 저항도 낮고 밀도도 높일 수 있는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공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공정을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공정. 그래서 그런 정도로 위험한 공정인데 이거를 블레이드 배터리는 그냥 똑같이 리튬 인산철을 스태킹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케이싱만 딱딱하게 한 거예요. 얇게. 왜 블레이드냐면 면도날 같잖아. 얇게 길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스태킹 방식하고 도전체 기술을 3원계에서 가져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빠른 충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른 충전을 걸었는데 이게 SOH에 문제가 없느냐는 더 지켜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른 충전을 그래서 걸어서 조금 밀도를 높이니까 이걸 하이브리드에다 걸었을 때 불이 막 나는 거야. 원래 리튬 이산처럼 불 나면 안 되잖아. 시레이트 그렇게 땡기는데 불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에서 그렇게 시레이트를 높게 해서 충전 막 빠르게 되고 사실 그 전기차는 이 방전할 때보다 충전할 때 시레이트가 더 문제라고. 충전이 왜냐면 차에 배터리가 갖고 있는 내부 저항이 직접적으로 걸리는 게 충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블레이드 배터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막 혁신적이고 미래를 바꿀 만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리튬 이산철의 단점 그리고 밀도가 낮으니까 더 많이 실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레고의 형태를 만들어낸 게 블레이드 면도날 형태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스태킹을 3원계 방식으로 해서 쌓고 거기다 도전체 성능을 좀 높여서 반응성을 높여가지고 밀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빠른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비싸잖아. 3원계 대비 85%라잖아. 보통은 60%밖에 안 돼야 되는데 얘가 85%의 가격이 겁나 비싸.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BRD CLE 디자인이 꽤 좋아요. 그래서 야 이런 차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 블레이드 배터리고 뭐 날씨 좋은 데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니 그 차 가격이 아이오닉 6랑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 말하자면은 냉동 삼겹살에다 만들려고 갖은 양념을 생고기 들어가는 양념을 다 때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싼 건 싼 대로 비싼 건 비싼 대로 비싼 거에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싼 건 최대한 가격 이점을 높이고 이게 맞는 방향이거든.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들끼리 이제 경쟁에 붙어가지고 CATL이 4시 장전 말에 선보이겠다고 하는데 왜 얘기가 없어? 안 되거든, 그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코 쪽에다가 뭐 007가 이런 거 나와 하면서 또 연기 피우고 말이야. 비아드는 또 양왕이니 뭐니 해서 프리미엄이라고 또 뭘 냈는데 그것도 뭐 가격이 뭐 2억씩 하는데 누가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를 2억씩 주고 사요. 중국은 그 중국에 원자재 많이 나오고 뭐 배터리 뭐 탄산 리튬 뭐 이런 것들도 막 많이 가공되고 뭐 전기차도 많이 만들고 알겠는데 15명이 다 알아서 사이좋게 나눠 드세요. 얼마나 빡세. 우린 욕심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뭐 자동차도 2,300만 대 1년에 판매한다고 놀랍다고 하는데 인구가 우리의 30배예요. 우리가 1년에 150만 대 정도 신차가 판매되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수준으로 신차가 팔리려면 거의 4,500만 대가 팔려야 돼. 그러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 판매 지금 자동차 600만 대를 현대기아에서 파는데 걔네들이 15억 인구의 나라이니까 그 비율대로 팔려면 1년에 걔네들 내연차, 전기차 기업이 한 70여 개 되고 내연차까지 다 크고 작은 거 합치면 400개 된다고 하거든? 네네. 그 400개 기업이 1년에 해외에 판매되는 전기차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비율대로 가려면 1억 8천만 대를 팔아야 돼, 해외에서. 와, 거의 2억대를 팔아야 돼. 근데 1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게 8천만 대가 약간 넘어요. 네. 2배 이상을 걔네들이 다 판매를 해서 뿌려야 현대 기아 수준이 되는 거야. 뭐 안 되겠는데. 안 되지. 근데 500만 대 했다고 경산한대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500만 대 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그러면 야 그걸 우리는 한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중국이 야 최소 10년 20년은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한 5배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계산이 나오잖아. 그렇죠. 노력하고 따라와야 될 입장에서 벌써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꼴랑 1억 가지고 와서 지점장 찾지 마라. 그러니까. 지점장이 화내.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막 욕은 안 하지만 내려오셔가지고 고객님 앞으로는 한마디 한다고. 우리나라도 20년 전에 이렇게 무시당했어. 20년 전에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그때 뭐. 그거 다 겪어야지. 왜 그걸 안 겪으려 그래. 그게 무슨 배짱이고 그게 무슨 심보야. 그게 무슨 겪고 와라. 제발 좀 겪고 와라.